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가 불만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며느리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아들 민수가 저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유진이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애쓰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고 손녀를 방치하며 제 음식에 수면제를 탄다는 걸 6개월 동안 몰래 설치한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회사 동료였던 최유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첫눈에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며느리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웃는 얼굴, 예의 바른 말투, 세심한 배려까지.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이거 제가 산 옷인데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동네 사람들은 제게 부러움 섞인 말을 했습니다. 순자씨, 며느리 복 정말 터졌네. 요즘 보기 드문 효구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외도했을 때도 그 여자는 이렇게 완벽한 척 했으니까요. 겉으로는 천사 같았지만 뒤에서는 제 남편과 저를 비웃었던 그 여자. 며느리 유진의 눈빛에서 저는 그때 그 여자와 똑같은 차가움을 받습니다. 정말이지 이 느낌이 틀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날 손녀 서연이가 제게 작은 단서를 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 왜? 우리 서연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아빠 없을 때 다른 아저씨랑 집에 있어. 나한테 방에 들어가 있으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예감이 맞았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30년 전처럼 증거 없이 의심만 하다가 의처증 환자로 몰렸던 그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은 CCTV를 주문하고 거실 화분 속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게. 설치 후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 날 며느리는 낯선 남자를 집에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손녀 서연이는 방에 혼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와 키스를 나눴고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반찬들을 시어머니가 만든 거라 맛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나 감시하는 것 같다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짜증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살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효부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거짓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저희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진이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아니, 엄마는 그냥 유진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유진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유진아,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만하세요. 유진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점심 드셨냐고 물어보셨는데 10분 뒤에 또 물어보시더라고.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어머니,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서. 며느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걸. 그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의 외도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CCTV 영상이라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며느리의 외도 상대 신원과 만난 횟수, 금전거래 내역까지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완벽하게 준비하자. 상담소를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박순자 맞지? 돌아보니 40년 지기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정수가, 여기는 왜? 나 아들 이혼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어. 근데 너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외도, CCTV 영상,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숙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마. 정말? 응. 우리 증거 더 모으자. 확실하게. 그날부터 정숙은 제 동지가 됐습니다. 두 할머니는 마치 탐정처럼 며느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정숙이 뒤를 밟았고 저는 집에서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2주 뒤 정숙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순자야? 그 남자 신원 알아냈어? 이름은 강태영? 34살 유진이랑 같은 나이에.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래. 헬스장 트레이너? 응, 유진이가 그 남자한테 돈도 주는 것 같더라. 내가 카페에서 둘이 만나는 거 봤는데 유진이가 봉투 하나 건네주더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집 돈으로 저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CCTV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제 저녁 국그릇에 작은 알약을 몰래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며느리는 저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유진이가 내 음식에 약을 탔어. 뭐? 지금 바로 갈게? 30분 뒤 정숙이 달려왔고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 안 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끝내야 해. 하지만 위험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고. 며느리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정숙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끝까지 함께할. 고마워. 정수가.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6개월간 기록되고 있다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CCTV 영상 200여 개, 며느리와 트레이너의 만남 사진, 금전거래 내역까지 정숙의 도움으로 며느리의 과거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 유진에게는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유진의 외도와 재산 횡령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것 봐. 유진이 전 남편도 똑같이 속였대. 결혼하자마자 통장 관리하겠다고 해서 돈 다 빼돌리고 바람 피우고 도망쳤대. 정숙이 전 남편을 수소문에서 만나고 온 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민수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하는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시어머니 유산 얼마나 되는데? 빨리 정리하고 우리 외국 가자. 2억 정도? 어차피 치매 걸리면 내가 다 관리하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유산을 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결혼도 효부 연기도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메시지를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응, 물 마시러 나왔어.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감지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머니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친척들이 모인 거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제는 저한테 넌 누구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뭐, 순자가.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힘들었겠구나. 우리 순자가 원래 성격이 좀 까다로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냥 병원 한번 모시고 가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상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나 멀쩡한데.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고요. 아들 민수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나이 들면 다들 검사 받아. 우리도 순자 건강 걱정돼서 그래. 친척들까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유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왜 자꾸 유진이 탓만 해요?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진이가 얼마나 엄마 모시려고 애쓰는데 엄마는 왜 유진이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마저 나를 안 믿는구나. 며느리는 제 옆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같이 병원 가요, 네. 겉으로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쥐는 힘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끝장내겠다는. 저는 그날 밤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나 이제 끝인 것 같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순자야, 포기하지 마.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가족들이 다 유진이 편이야. 내가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어. 그럼 이제 증거를 공개해야 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제 끝장을 내야 하는구나. 6개월간 모은 증거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래도 아무도 안 믿으면 어쩌지? 만약 며느리가 더 악랄하게 나오면 어쩌지? 순자야, 내가 함께 할게. 우리 반드시 이긴다. 진실은 이긴다. 정숙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해. 모든 걸 걸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번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친척들, 아들, 며느리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마 제가 병원 가겠다고 말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거실 TV를 켰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들 이것 좀 봐주세요. 6개월 동안 제가 모은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소파에서 키스하는 장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시어머니가 만든 거라 맛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 제 저녁 국그릇에 알약을 몰래 타는 장면. 저건 수면제잖아. 친척 중 한 명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유진이가 6개월 동안 제 음식에 수면제를 탔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트레이너의 문자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어머니 유산 2억, 치매 걸리면 내가 다 관리, 외국 가자.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CCTV를 몰래 설치한 건 범죄라고요.
내 집에 설치한 CCTV가 왜 불법이에요? 전호사한테 이미 확인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당신 전 남편도 똑같이 당했죠? 3년 전에 당신이 외도하고 재산 빼돌려서 이혼당한 거. 정숙이 며느리의 과거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당장!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거실은 한동안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괜찮아. 친척들도 하나둘 제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잘못 봤어. 미안해.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아야 내 말을 믿을까? 왜 처음부터 내 편이 돼주지 못했을까? 순자야? 고생 많았어? 정말 잘 견뎠어? 정숙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안 와? 응. 안 와. 다행이다. 나 사실 엄마 무서웠어. 할머니가 제일 좋아.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지켜줘야겠다고, 며느리 같은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잘 키워야겠다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CCTV는 이미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늦었지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고, 이 작은 평화를 지켜낼 거라고. 그렇게 저희 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외로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